그 다음에 아까 하던 거, 여기 두 가지 중요합니다. 자본적 지출하고 무슨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이런 걸 얘기해요. 첫 번째로 증축. 증축의 뜻이 뭐죠? 그렇죠. 늘려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을 샀어. 이거를 부시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서 5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냐 건설 관련된 건물 관련된 분들이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낮은 층을 사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버리는 거예요. 증축해서. 그러면 당연히 3층짜리보다는 5층짜리가 가격이 어떻죠? 더 받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걸 증축.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앞으로 이제 내용연수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건데요.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기간이요? 사용기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쓸 것이냐. 요거를 이제 내용연수 증가.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내용연수 증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내가 만약에 집을 갖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집값은 어떻죠? 다른 집에 비해서 떨어지겠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순간 집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본적 지출은 다 나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던가 사용기간이 길어진다라던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돼서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 설명드리면, 전 가본 적 없지만, 두바이라고 아시죠? 두바이에서 한 90층 정도 되는 80층인가 9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열심히 짓고 있는데 거기에 인부가 이상하더래요. 뭔가가 없는 것 같아. 뭐 열심히 도면을 봤더니 뭐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행히도 완성되기 전에 찾아서 도면을 바꿔서 엘리베이터를 넣었다라는 훈훈한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못 넣었으면 80층 90층은 안 팔려요. 맞죠? 왜요? 올라가다가 퇴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90층 올라가 보십시오. 아마 욕할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은 9층인데 예전에 13층이었어요. 근데 한번 건물 자체가 전기가 나갔어요. 그 결론은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올라갔겠죠. 뭐 저는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전기가 다 나갔대. 그럼 전기가 나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 물이 안 나와요. 정수기가 안 돼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편의점 가갖고 물을 6개, 6개, 12개 들고 올라왔죠. 근데 올라오는데 욕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안타까운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다리 기부스 하셨더라고요.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부축해갖고 올라오시는 분. 근데 더 큰 문제 뭐였냐면 오늘 안 된대, 전기가. 그리고 또 내려가야죠. 그렇게 해갖고 하루가 끝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를 느꼈냐면 엘리베이터의 소중함을 느꼈죠. 참고로 뭐 하나만 없어도 되게 불편해요. 제가 예전에 운동하다가 엄지발가락이 꺾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한의원을 가는데 걸어서 가면 10분이면 가는 걸 40분이 걸렸어요. 내가 살다 처음으로 어르신이 걸어가시는 걸 부러워했어요. 나 저속도로만 갔으면 좋겠다. 뭔가 하나가 없으면 불편하더라고요. 다리 엄지발가락 하나 아픈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냉난방 장치 설치.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원룸에 보시면 노 옵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풀 옵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격 차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냉난방 장치가 에어컨이라던가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집이냐 없는 집이냐의 금액 차이는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용도 변경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땅을 갖고 있어요.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땅을 갖고 있는데 농지를 갖고 있어요. 뭐요? 농지. 농지는 뭐만 지을 수 있어요? 농사만. 근데 이게 갑자기 주택지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상업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용도가 바뀜으로 해서 대박 나는 겁니다. 맞죠? 꼭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땅이 농지인데 주택지로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뀔 일이 없어요. 산속에 있어서. 산속에 있는 곳이라 바뀔 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지금. 조그마하게. 농지는
기본적으로 본인 살 거 정도는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 뭐 빌라를 짓는다던가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이런 건 안 되죠. 농지는 원래 뭐만 하는 것이에요? 농사만. 그래도 대박난 데 있잖아요. 여기서 가까워요. 김포. 김포가 제가 거기에 몇 년 전이냐? 13년 전에, 13년, 14년 전에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 수업 했었는데 그 당시엔 거짓말 조금 안 하고 그 김포 시청 있는 데서 일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만 나가면 다 농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뭐예요? 아파트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뭐냐 농사 지으셨던 분들 대박 났어요. 어떤 분은 100억 넘게 받았대요. 땅이 많아서 농사를 되게 크게 지으셨던 분이신데 100억 넘게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참 사람이 간사하다라고 느꼈었던 게 100억 넘게 받았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뭐를 사야 돼요? 술 한잔 사야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뭐 했어요? 욕했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사서 그렇게 된 거라고. 100억 정도 받으면 술이라도 한 잔 살 수 있지 않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인드예요. 맞죠?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샀다고 욕했대요. 네. 근데 참 그게 그래요. 그분들은 솔직히 안 사고 싶어서 안 샀겠어요. 쓸 줄 모르니까 못 산 거지. 어르신들은 돈 쓸 줄 모르시는 분들 생각외로 많아요. 거꾸로 또 너무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처리요? 자산 처리.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자본적 지출 나오면 무슨 처리하자? 자산 처리하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종류 가끔씩 물어볼 때 있어요. 다음 중 자본적 지출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도 출제되니까 종류도 좀 기억을 하기는 하셔야 된다라는 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수익적 지출은 크게 네 가지예요. 원상회복. 이 원상회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컴퓨터 쓰시죠. 컴퓨터 고장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포맷합니다. 포맷한다 그래서 더 좋아져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대로 복귀만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능률 유지.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기계 장치를 갖고 있는데 기계가 일하다 보면은 조금씩 느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다가 기름칠도 해주고 닦아도 주고 열심히 하잖아요. 청소도 하고. 왜요? 유지시키려고. 더 좋아지진 않습니다. 청소한다 그래서 더 좋아져요? 그럼 맨날 청소만 할걸요? 더 좋아지라고? 근데 그런 건 없죠. 유지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하라고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어쨌든 페인트 칠을 하는데 페인트 칠한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요? 그건 아니죠. 그냥 보기만 좋아지는 거죠. 예전처럼.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만약에 우리 애기가 놀다가 유리창을 하나 깼어. 깨질 수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교체하죠. 근데 교체한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그냥 예전처럼 쓰는 거예요. 더 좋아지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수익적 지출 나오면 무슨 처리한다? 비용 처리. 그래서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은 안 볼 거예요. 저희 시험엔 안 나와서. 그 다음에 145페이지의 감가상각. 원래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저희 시험엔 그렇게 많이 안 내요. 그러니까 회계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만 나오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험처럼 이론 일부에 실기 이렇게 나오는 시험이 있는데 이론만 나오는 시험에서는 웬만하면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가 거의 나와요. 한 문제씩은. 왜냐면 이론이 40문항이면은 많은 내용들을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려 재무회계가 8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외울 게 좀 많아요. 왜냐면 공식 5개를 외워야 돼서. 그래서 암기하실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뜻이 뭐냐면은요, 감이 감소한다예요. 가가 뭐예요? 가격.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를 이제 형식화 시킨 게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형 자산들은 일반적으로 쓰면 쓸수록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의자 쓰면 쓸수록 가격 떨어지잖아요. 내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12만 원에 못 팔아요. 일반적으로 10만 원보다 적게 팔아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형식화해서 만든 게 뭐예요? 감가상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만약에 차를 샀어. 새 차를 사갖고 쭉 유지하다가 나중에 중고차 시장에 팔려고 중고차 파시는 분을 만나면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시작합니다. 여기는 기스 났으니까 감가상각 10만 원이고요. 여기는 박으신 것 같네요. 감가상각 100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가격을 계속 뭐예요? 까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값어치가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뭐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 맞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가치는 떨어집니다. 근데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놈의 토지하고 건물은 아직은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근데 나중 되면은 분명히 떨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왜요? 인구가 없어서.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시간이 옵니다. 15년 후나 20년 후에. 왜요? 인구가 없어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일본이 지금 취업률이 100%가 넘거든요. 일본을 본받으래. 뭘 본받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을 하셨는데 일본도 그게 되게 길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10년이나 15년 후 되면은 애들이 취업 자리가 넘쳐요. 원래 공무원 투잡 안 되죠. 근데 지금 일본은 투잡하고 있어요. 허가를 내줬어요. 왜요?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구가 줄어서. 우리나라도 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0년, 아니 10년은 좀 오바고 한 15년에서 20년 후 되면은 취업 자리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항상 취업 자리는 많지만 고임금의 노동이 있고 저임금의 노동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갈 거냐는 내가 선택해야죠. 그래도 고임금으로 갈 거면은 영끌을 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왜요? 회사 다녀갖고는 돈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과감하신 분들이 돈은 더 잘 벌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해요. 왜냐면 계산적이라. 하기 전에 이미 돌려봐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까, 한 2, 30까지 돌려봐요. 그래서 50% 이하야. 그럼 못 해요. 근데 과감하신 분들은 누가 봐도 안 될 거야.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대박이 나더라고요. 항상. 왜냐면 그래야 대박이 나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데 이 감가상각 방법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총 5가지 외울 겁니다. 교재에는 2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왜 5가지를 외우냐면은요. 시험 문제에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얼마인가 구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다음 중 공식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시험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따야 돼요. 왜냐면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불리해요. 왜냐면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공부해야 되는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왜냐면 수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다뤘으면 시험 문제에, 그리고 웬만하면 한 번 이상씩은 다뤄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늘어납니다. 컴퓨터도 똑같아요. 한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드리면 한글 지금 2010인가로 시험 보거든요. 버전이 이게 지금 올라갈 예정이에요. 2016인가로. 그러면 우리 집이 2010이야. 그럼 2016을 또 구하던가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책을 갖고 있는데 9버전이야. 그럼 신버전으로 또 바꿔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2010년도 버전으로 땄는데 2016을 또 따야 되나요? 안 따도 됩니다. 어차피 그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1분 1초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한테 플러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하던 게 2010이었는데 2016으로 하래.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분은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5가지가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인데 없어요 교재에. 2장짜리 있어요. 왜 교재에 없냐면 교재에는 대표적으로 쓰는 2가지만 있어요. 정액법하고 뭐요? 정률법. 근데 우리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이 3개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계산 문제가 이 3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액법으로 구해라, 정률법으로 구해라, 연수학계법으로 구해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요 3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저것 때문에 외우는 거예요. 혹시 공식 문제 나올까봐. 지금까지 계산 문제는 위에 3개만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나누기 모요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액 곱하기 정률. 연수학계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자녀 내용 연수. 이중체감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액 곱하기 내용 연수분의 2. 생산량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당기 생산량.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몇 문제 맞추기 위해서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상각률하고 정률하고 똑같은 말일까요? 어떤 거요? 상각률. 예, 정률이나 삼각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에 정률로 나올 수도 있고 삼각률로 나올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먼저 그 예제로 풀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예제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이 푸시고 같이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정액법에서 정액의 뜻이 뭘까요? 정해져 있다. 뭐가요? 금액이. 그래서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년 금액이 뭐하다? 똑같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률법의 특징은요. 정률의 뜻은 율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율. 예, 여기에서 말하는 율은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정률법의 특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근데 일단은 공식 먼저 외우시고 여기 밑에 써드리는 요거는 그냥 추가 사항인데 쪽지 시험은 안 봅니다. 저 내용은. 그래서 그냥 공식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은 왜 연수학계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내용연수의 합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밑에. 그래서 뭐 갖고 하는 거예요? 연수를 합계내서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은 이중의 뜻이 뭐예요? 이중. 몇 번? 2번.
그래서 우리가 이중기 그러면 몇 번 쓴 거예요? 2번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몇이에요? 2. 네. 그래서 2배로 간다 그래서 무슨 체감법이에요? 이중체감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 갖고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컴퓨터가 해줘요. 근데 시험 볼 때에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직접 공식을 기억해서 수기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식 외우시잖아요. 실무 가시면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직장 다니면서 좀 짜증이라기보다는 야,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많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이제 냄새가 풍길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냐면 일을 가르쳐 주는데 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항상 결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이거 이러면 이렇게 해. 끝이에요. 대부분 다. 근데 가르쳐 줄 거면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좀 직장 상사로서 좀 멋도 있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초반에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절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열심히 도와줄 거야. 내가 잘못하면은 커버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은 알려주고. 개코 같은 얘기입니다. 맞죠? 없어요. 지 살 길 준비하지 내 살 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만 가르쳐줘요? 일 부려 먹을 것만 가르쳐줘요. 항상.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미 세팅이 됩니다. 내 일이구나. 그럼 어느 순간 누구 일이 되어 있어요? 내 일이 돼 있어. 근데 또 자세하게도 안 가르쳐줘. 그냥 이건 이거예요. 끝.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이게 왜 이거지? 내가 찾아야 돼.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으면 또 다음에 일할 때 또 혼나기도 하죠. 자,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3가지만 보여드릴 거예요. 계산을.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왜 요 3가지만 보여주냐면 계산 문제 지금까지 이 3가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외우기는 5개 외울 건데 3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법이요? 정액법. 근데 정액법 말고 만약에 비품이 1000만원짜리 있어요. 여기 취득원가예요. 뭐라고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100. 얼마라고요? 100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3년. 몇 년이요? 3년. 3년 말고 5년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그 다음에 정률 50%. 그래서 만약에 요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해볼 게 무슨 법 볼 거냐면은 정액법 볼 겁니다. 앞에 보세요. 요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건 프린트 해드릴 거니까. 그래서 정액법은 아까 공식이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리고 아직 공식 못 외우셨으니까 이따 제가 예제로 드리는 문제는 공식 보고 푸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외우셔야 돼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취득원가 얼마예요? 100만원. 아니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잔존가치 얼마예요? 100만원. 네,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0만원에서 얼마 빼요? 100만원 빼요. 나누기 몇이요? 5. 아이고 왜 이래? 1000만원 빼기 100만원 나누기 5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180만원. 요게 1차년도예요. 그 다음에 2차년도도 1000만원 빼기 얼마요? 100만원 나누기 몇이요? 5. 그래서 또 얼마 나와요? 180. 요게 2차년도. 이거를 총 몇 번 하는 거예요? 5번 하는 거예요. 왜요? 몇 년이니까? 5년이니까.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어떻다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똑같다고요? 5년째까지 똑같습니다. 매년. 그 다음에 정률법. 정률법의 키포인트는 요거 이해하시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는 거냐면 이거 감가상각 누계 요것만 이해하시면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취득원가가 얼마라고요? 1000. 감가상각 누계액 없죠? 없으니까 몇이요? 0. 곱하기 몇 프로 할 거라고요? 50%. 그래서 500. 요게 1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0만원 빼기 500. 설명은 드릴 거예요. 곱하기 50%. 그래서 250. 그래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의 뜻이 뭐냐면
누계의 뜻이 뭐죠? 누계. 쌓이는 거, 누적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적된 게 없어. 그래서 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에 얼마 나왔어요? 500. 그래서 500을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문제. 1000에서 얼마 뺄까요? 750입니다. 왜냐면 누계라는 거는 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500 있었죠. 그 다음에 얼마 생겼어요? 250.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내면 웬만하면은 세 번째 걸로 내요. 3차 년도로. 왜냐면 이 사람이 이 공식을 이해했느냐 이해를 못했느냐 이걸 볼 때에 가장 좋은 게 몇 년치예요? 3년치예요. 왜냐면 지금 하신 것처럼 잘못 기억나면은 250을 빼버려요. 250이 아니고 얼마예요? 750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500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생겼죠? 250. 그래서 500에다 250 합쳐서 얼마예요? 750.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요? 50%. 그다음 125만원. 요게 몇 차요? 3차. 4차는 안 구할 거예요. 4차는 그러면 얼마 빼야 돼요? 875만원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거를 빼서 계산하는 게 정률법의 특징입니다. 정액법은 솔직히 공식만 기억나면 돼요. 공식에 맞춰서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정률법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오는지 요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해볼 게 연수합계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연수합계법.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뭐요? 합분의 자녀내용 연수. 그리고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격리 직원이 여러 가지 하는 것 같다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회사 가시면은 커피도 타죠. 첫 커피 타라 그럴 때는 맛없게 타십시오. 그래야 다음부터 안 시킵니다.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언젠지 아세요? 난 맛없게 탄다라고 물도 왕창 부어서 갖고 갔더니 내 스타일이래. 이러면 꼬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저 군대에 있을 때는 침도 뱉어봤어요. 근데 나만 뱉은 게 아니고 뭐지? 맨날 때리는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커피 누구 거냐 그랬더니 누구 겁니다. 그랬더니 갖고 오래. 그래갖고 손가락으로 젓는 놈, 침 뱉는 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갖다만 주면 맛있대요. 왜냐면 모든 음식은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거든요. 참 웃기죠 그게. 그러고 보면 군대에서 나도 참 여러 가지 했네요. 참고로 얼마 안 맞았어요. 16개월 맞았어요. 나중에 군대 얘기도 조금씩 해드릴게요. 졸려 하실 때. 원래 저도 그래요. 남의 얘기 중에서 좀 치부 같은 거 아니면 이 사람이 겪었는데 좀 안 좋은 경험 같은 거 요런 게 재밌거든요. 항상. 저 사람이 즐거운 경험은 그 사람만 즐거운 거예요. 왜냐면 공감감이 떨어지니까. 제 치부를 낱낱이 다 얘기할 겁니다. 근데 왜 얘기하냐면은 눈 좀 크게 뜨시라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할 때는 또 눈이 초롱초롱초롱 하다가 수업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또 아이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그게 참고로 정상이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내용연수의 합이랑 자녀내용연수. 아까 내용연수 몇 년이라 그랬어요? 5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5년이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요게 내용연수의 합이에요. 10년이면은 1부터 몇 가지? 10까지. 20이면은 1부터 몇 가지? 20까지.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시험은 5년 이상 내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 제가 봤을 때 계산 문제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시험은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못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대다수지 다른 시험들처럼 비비 꼬고 이런 걸 많이 내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꼬면 꼴수록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녀 내용 연수는 우리 내용 연수 5년이라 그랬죠. 그럼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죠? 그러면 5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900만원 나누기 15 곱하기 5하면 300 나와요. 요게 몇 차 년도요? 1차 처음에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곱하기 1, 2, 3, 4, 5 더하면 15 나와요. 몇 나온다고요? 15. 이제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죠? 한 번 했으니까 그럼 15분의 몇이요?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 얼마요? 40 요게 2차. 3차는 1000만원 빼기 100만원 곱하기 15분의 몇이요? 3 180.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연수학계법.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똑같다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에서는 감가상각 노계획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연수학계법에서는 내용연수의 합이랑 잔여 내용연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주 내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론 자체가 많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핸드폰 계산기 쓰셔도 돼요. 참고로. 건물을 샀는데 만약에 이게 100만 원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 100만 원 말고 잠시만요. 금액이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500만 원. 요게 취득 원가예요. 그 다음에 잔존 가치는 50만 원으로 할게요. 잠시만요. 50만 원으로 하면 됐네. 잔존 가치는 50만 원. 그 다음에 내용 연수는 3년. 그 다음에 정률은 50%로 할게요.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50% 말고 40%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정액법. 정액법은 몇 번만 구하면 돼요? 한 번만 구하면 돼요. 3년치든 5년치든. 왜냐면 매년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정률법은 3번 구하세요. 3년치. 그 다음에 연수 학계법으로 해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많이 못 드리고 10분 드릴게요. 제일 먼저 보실 게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 그래서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였었죠. 그래서 취득 원가 얼마라고요? 500 빼기 50 나누기 3 얼마 나와요? 150. 그래서 요게 1차 년도부터 몇 년대까지라고요? 3년대까지. 그래서 매번 얼마다? 150이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정액법. 그래서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에요. 왜요? 얘는 3년치 구해라 5년치 구해라 그래도 한 번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아우 나는 이 문제 나오면 잘 맞출 수 있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오라는 것만 나오면 붙어요, 떨어져요? 붙죠? 네, 안 나와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아우 이거는 꼴도 보기 싫어. 꼭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 곱하기 정률. 취득원가가 아까 500이었죠. 감가상각 노계액은 없죠. 정률 40%. 그래서 200 나와요. 요게 1차. 그 다음에 500 빼기 얼마요? 200 곱하기 40%. 요게 얼마예요? 120. 요게 2차. 그 다음에 500 빼기 320 곱하기 몇 프로요? 40%. 얼마 나와요? 72만 원이요? 감사합니다. 암산이 안 돼서. 이렇게 구하는 게 무슨 법이요? 정률법. 시험은 정률법을 제일 잘 내요. 왜 정률법을 제일 잘 내냐면 회사 가시면 정률법 가장 많이 쓰거든요. 컴퓨터가 다 구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정률법이다 보니까 10번 나온다라고 치면은 한 6번에서 7번 정도는 정률법을 내요. 거의 모든 시험들이. 그 다음에 연수 학계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그래서 아까 취득원가 얼마였어요? 500. 그 다음에 잔존가치 얼마였어요? 50. 그 다음에 내용연수 3년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분의 3.
그러면은 450 나누기 6 곱하기 3 하면 225만원. 요게 1차. 그 다음에 2차는 500 빼기 50 곱하기 6분의 2죠. 얼마 나와요? 150. 요게 2차. 네, 마지막으로 500 빼기 50 곱하기 6분의 몇이요? 1. 그럼 얼마 나와요? 75만원. 이게 몇 차요? 3차. 근데 최악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한 3번인가 4번 나왔는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을 구해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최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처럼 이걸 3개를 구해갖고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버리세요. 그리고 언제 푸냐면 다 풀고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손대는 거고, 안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왜냐면 풀어봤자 2점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안 푸는 게 나한테 도움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무형자산, 아니구나, 교재 조금 더 보고 무형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